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태백진훈 제14강 배움의 순서 사람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교육, 이도야라. 자,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죠. 가르치고 기르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것은 곧 인도와 사람의 길과 신도다, 신의 길이다. 그런데 그 순서는 사람의 길을 다한 후에 신의 길에 이르는 것이 그 순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은 간단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럼 어떤 것이 사람의 길입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신의 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례대로 나오는데요. 오늘은 사람의 길에 대해서 우리 행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자, 우리 이제 태백일사에는, 그렇죠? 자, 천이 있고, 지가 있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한다. 자, 천은 시간이고요. 자, 시간과 지는 공간이죠. 시간과 자, 공간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합의람의 장길서 목사님께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가지 넉살자의 볼람자, 네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사람이라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 또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의미로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요. 그럼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장길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이 철학에 대해서, 두 번째, 이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식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라면. 세 번째, 예술에 대해서도 좀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과학. 자, 과학을 또 무시하고 막연히 종교, 철학을 추구하다 보면은 또 사이비, 이단 또 이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과학적인 기초 소양도 기본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갖추었을 때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서 태백주론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제3강에서 행촌 이암 선생님께서는 천하의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자,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뭡니까? 효죠. 부모와 하나가 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효. 두 번째, 스승과 하나 되어서 스승을 공경하는 것, 경. 세 번째, 임금과 하나 되어서 임금에게 자, 충성을 다하는 것, 충성. 이 세 가지가 모든 천하의 가르침이다. 자,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 이것을 다 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삼강오위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인이 예지신, 인, 의, 예, 지, 신, 또, 뭐가 있습니까? 효, 충, 신,
신. 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 충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친구 간에 사귈 때는 신의가 있어야 되고, 전쟁에 나가서는 용맹해야 되고, 또, 생명을 죽일 때는 가려서 죽여야 된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어진 마음, 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지요.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행주행, 다닐 때, 주, 머무를 때, 앉아있을 때, 그리고 누워있을 때, 또 말할 때, 침묵할 때, 움직일 때, 고요할 때, 이 모든 순간에 자, 언제 어디서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당나라 이후에 관료를 뽑는 기준이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을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인재냐 아니냐 하는 기준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신원섭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 사람 몸이 자, 인물이 좀 반듯하냐 이런 얘기죠. 자, 외모가 좀 반듯하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말하는 것에 조리가 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조리 있게 말하느냐, 말을 잘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다음에 서입니다. 서. 자, 글씨를 자, 글씨에 그 사람의 모든 인품이 인성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글씨를 보고요. 네 번째는 판단력. 자, 올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갖췄을 때, 자, 훌륭한 인재다. 이렇게 해서 관료를 뽑았고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기업에서 또는 공직에서 인재를 뽑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행주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격암 남사고 선생의 격암 유록을 보게 되면 이 말세 환란 가운데서 살아나는 여러 가지 방법, 또 죽음을 피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길들이 있는데, 자, 살아나는 생존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주자와,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행주자와. 물론 이제 격암 남사호 선생께서는 유학에 대해서 저에게 깊으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절에 가서 불영사에 가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기본 이런 개념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주자와 자, 걸어 다닐 때, 그리고 머무를 때, 앉아 있을 때, 또 뭡니까? 누워 있을 때. 자, 이 네 가지 경우에 어떤 경우에든 어떻게 된다? 이제 그 격암유록에 보면은 이제전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격암유록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전전인데 이로움이 어디에 있다? 자, 전전, 밭에 있다 이 말입니다. 밭에. 물론 이제 이 밭이 심정과 단전이다. 단전과 심전이다. 즉 마음의 밭, 착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단전호흡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가져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라. 건강하게 해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밭전자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구자가 정사각형이 몇 개입니까? 정사각형이 4개로 이루어졌죠. 4개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졌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게 행주자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행주자와. 자, 다닐 때도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뭡니까? 머무를 때도 네모 반듯하게. 자, 앉아있을 때도 어떻게? 네모 반듯하게. 누워있을 때도 네모 반듯하게. 자, 이런 사람이 환란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몸과 마음을 항상
반듯하게 바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 그렇죠? 환란에서 생존할 수 있다. 올바른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